안녕하십니까. 경인여자대학교 고성현입니다. 오늘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기반의 뷰티산업 마케팅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현대사회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1차 산업과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는 주요 특징이 이제 대량 생산, 과학적 관리를 통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3차 산업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2016년 이후에부터를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 컴퓨터, 빅데이터 플러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반으로 한 자동화 서비스를 핵심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ABCDE로 한번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인공지능 AI죠. AI의 등장, 그 다음에 이제 뭐 빅데이터, 이제 블록체인, 가상화폐 얘기하죠. 이제 클라우드, 많은 양의 정보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기반, 그다음에 데이터와 디지털, 그다음에 뭐 일렉트리카, 전기차와 엣지 컴퓨터 같은 것들이 그 ABCDE로 해서 우리 4차 산업을 이 5가지 형태의 키워드로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이 생활화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글보다는 이미지보다는 뭐죠? 영상을 더 선호하는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명 Z세대라고 표현하는 그 세대가 바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연예인보다는 인플루언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세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이라든가 그 어린이 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면 요즘 어린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교육되고 그것을 모방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러한 특징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와 영상이 훨씬 더 익숙하고 그런 영상을 통해서 교육되어지는 학생, 아이들.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어머니는 날 낳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나를 기르시고 라는 얘기가 등장할 정도로 이런 유튜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Z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대두가 되게 되죠. 그래서 과거는 연예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소개받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기업이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추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구매를 유도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이 훨씬 더 많은 구매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헤어 쪽에서는 뭐 레나의 단발머리를 자기가 자르고 하는 어떤 그러한 영상이 몇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 헤이즐의 뭐 영상이 몇천만, 몇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러한 특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Z세대라고 하는 건 이제 1990년 중반부터 2000년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서 디지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세대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세대들은 이제 유튜브 영상이 일반화되면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이 인플루언서들이 운동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자 그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신뢰감을 형성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이 Z세대만 얘기하지 않고 MZ세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 해서 2000년까지 출생한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얘기하는 세대 플러스 Z세대를 통칭해서 MZ세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뭐 MZ세대들의 특징은 모두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익숙하고 그 다음에 뭐 최신 트렌드를 따르지만 그 트렌드 안에서 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고객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디지털 세대에는 디지털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마케팅이 변화되겠죠. 과거에는
고객을 연령이나 뭐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뭐 세분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제품을 인지시키기 위한 타겟을 정해서 그들을 초점화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웠다라고 하면 이 4차 산업 시대에는 고객과의 연결점을 찾는 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초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지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제품에 대한 태도가 형성이 되면 그게 구매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전통적 마케팅의 과정이라면 지금은 어떤 인지를 하면 호감을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를 해서 그다음에 행동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디지털 마케팅 고객을 재미를 찾는 소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MZ 세대라고 하는 세대는 굉장히 변화에 유연하고 그다음에 새롭고 이색적인 거를 추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돈이나 시간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많이 듣는 용어가 이제 뭐 돈줄 낸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그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착한 소비 속에서 본인이 거기 동참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또 반면에 뭐 혼줄 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불매 운동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그 기업의 행위에 따라서 그 처리하는 절차를 지켜보면서 그 수위를 더 높여가기도 하는 그러한 소비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MZ 세대의 특징이 조금 지속성이 약해요. 그래서 어떠한 재미를 찾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내용이 파급되죠. 그 IT가 발전하고 컴퓨터를 다루는 기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어떠한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것과 함께 그 재미가 그냥 지속되지 않는 새로운 재미가 추구되지 않는 이상은 소비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지 않아서 굉장히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겨냥한 그 디지털 마케팅은 당연히 IT나 DT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을 예측하는 형태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어떠한 실험이라든가 행동을 기반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데이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IT 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고 AI가 등장하면서 빅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조금 더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자, 뷰티 산업 분야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디지털 마케팅의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LG 생활 건강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제 이 매장에 뷰티 매장에 메이크업 매장에 고객이 방문을 하죠. 그래서 모니터에 자신의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AI 기능의 컴퓨터가 그 메이크업의 점수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뭐 베이스라든가 뭐 아이나 립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통보해주고 만약에 이 결과 통보만 끝났다라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호감을 얻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메이크업 팁도 제안을 하는 거죠. 눈이 어땠을 때는 어떤 형태로 그리는 게 좋다라든가 어떠한 색을 쓰면 어떠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해줌으로 인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 스토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접하는 게 바로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거기 등장하는 인물, 객체라든가 뭐 배경 화면 모든 것들이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 증강현실 AR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과 가상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베이스로 해서 가상의 세계를 그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입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세계 겹쳐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VR과 AR을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이제 게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R 세계의 게임은요, 가상 공간에서의 가상의 캐릭터들이 격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AR 게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포켓몬 게임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앱을 다운받고 이제 현실에 있는 고객이 자신의 이용 위치에서 모바일 기기 상에서 출연하는 이 포켓몬을 어떻게 포획하는 그런 게임이죠. 현실의 세계와 포켓몬의 가상이 접목된 형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확장된 형태라서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또한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포함한 이제 그 XR 스토어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가상세계라고 하면 있지 않은, 현실에 있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백화점을 방문해서 백화점에 있는 품목을 보고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현실에 있는 백화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핸드폰 안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이죠. 그래서 AR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지금 있는 실제를 찍어요. 찍고 나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어떻게 해요? 화살표 방향으로 표현해주는 형태. 그래서 현실 세계에 뭐죠? 그 이미지를 입혀서 그 컴퓨터 그래픽의 이미지가 입혀져서 그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우리가 증강현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마케팅의 어떤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VR 그 다음에 AR의 확장 형태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이 XR이라고 합니다. 이 VR AR 형태 확장 형태를 우리가 XR이라고 하는데 MR이라고 표현을 해요. 믹스드.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서로 혼합된 형태이죠. 그래서 이 XR이라고 하는 거는 VR, XR 넘어서 모든 걸 통합한 형태의 통칭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상에 이제 온라인이 가속화되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플러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다 보니까 모바일 앱을 통해서 뭔가를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실제 방문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VR 세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의 마켓은 이제 장소와 시간 관계없이 온라인 링크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형태의 마켓입니다. 이제 새로 나온 기사가 있어서 이제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혼합 형태인 확장 형태로 이 경기도에서 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마켓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XR 마켓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음식점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을 해요. 그럼 그냥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메뉴판을 통해서 메뉴판을 클릭하면 어떤 가상의 완성된 음식이 뜨는 거죠. 그럼 이 음식의 이미지를 보고 어떻게 해요? 구매를 확정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은 안경점을 방문했을 때 안경을 실제로 내가 착용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은 그래픽이 펼쳐지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VR이나 AR 세계를 더 혼합해서 확장 현실 세계로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XR 스토어가 디지털 마케팅의 한 영역으로 또 떠오르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빅데이터.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많아진 형태를 취합해서 그것을 분석하는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뷰티 산업에서 어떤 뷰티의 긍정적인 단어나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을 경우 어떤 화장품에 대한 반응을 추릴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단어를 썼을 때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는지 같은 것들이 막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빅데이터를 활용하니까 뭐 SS 계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미지나 색상 같은 거를 추출해서 우리가 고객이 선호하는 색상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에 접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튜브 영상의 데이터도 수집하고 분석해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을 파악하고 어떠한 키워드를 썼을 때 고객들이 더 선호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뷰티 산업 쪽에서는 남성들이 찾은 키워드들을 종합해 봤더니 피부관리, 성형, 화장품이라는 용어의 키워드가 많이 등장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남성들이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 뷰티 산업 서비스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막대하게 쌓여도 그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도 더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이 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키워드,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들을 도와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뷰티 산업의 마케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브랜드의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면 그 브랜드 홈페이지 안에 본인의 상황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체크된 상황에 맞춰서 제품을 소개해주는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의 브랜드들이 론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뭐 풀본의 톤 28이나 이니스프리의 퍼스널 원크림 같은 경우도 소비자들의 어떤 그 누적된 피부 측정의 데이터나 기후변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화장품을 출시를 하는 거죠. 새롭게 출시된 화장품이 소비자 기호에 더 잘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빅데이터 활용은 고객 데이터 또는 뭐 제품 리뷰, 화장품 성분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새롭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성분을 개발하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의 개별 맞춤 화장품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요. 기존에 갖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제품을 추천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개별 맞춤형 화장품을 제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걸 분석하는 게 가능해지는 AI 등장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을 예측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 예측이 정확성이 높아지고 정교해짐으로 인해서 그 제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하거나 맞춤형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뷰티 산업에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대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접근법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소비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개인 상황, 라이프 스타일, 개별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건강 보조식품이라든가 뭐 화장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같은 것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피 상태를 만약에 앱으로 핸드폰으로 측정해서 찍는 거죠. 매일매일의 두피 상태를 찍고 매일매일의 자신의 그 식생활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하면 그러한 자료들이 쌓이고 또는 뭐 연령별 또는 환경, 봄, 여름, 가을, 계절별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 본인의 데이터 또는 본인과 비슷한 연령이나 또는 계절에 있는 데이터들의 특징을 모아서 맞춤형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탈모 관리라든가 뭐 두피 관리에 훨씬 더 효과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의 특성, 퍼스널 컬러라든가 TPO, 어떤 뭐 시간과 목적, 내가 뷰티를 스타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트렌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스타일을 제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스타일 제안을 받기보단 이제는 어떻게 돼요? XR 기반으로 해서 내가 제안받은 스타일링을 실제로 어떻게 돼요? 해보는 거죠. 증강현실이 가능하겠죠? 그 현실 세계에 있는 나에게 가상의 이미지들을 그래픽으로 얻는 거죠. 얹어보면 어떤 제안받은 스타일이 실제로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체험감 같은 것들도 어떤 마케팅 접근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또는 어떤 형태로 더 확장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여자대학교 고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